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몰아보기 좋은 드라마를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911 시즌 1입니다. 2018년 미국 폭스 채널에서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로 현재 시즌 6까지 방송되었으며 시즌 7의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시즌 6까지 시청 가능한 작품이며 소방과 경찰이 신고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911 시즌 1은 911의 신고를 접수받는 911 응답실과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118 소방대 그리고 LA 경찰서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911 신고 접수 요원 애비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간병인과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게 되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벅과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보비는 118 소방대의 팀장으로 현재는 팀원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받고 있으며 뛰어난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약물과 술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실수를 만회하면 마음 편하게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테나는 LA 경찰서의 경사입니다. 현장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동료들에게도 가끔 마주하게 되는 소방대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경찰입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커밍아웃에 큰 충격을 받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모든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즌 1에서는 이 외에도 주요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현장 에피소드와 함께 그려집니다. 드라마 911 시즌 1의 매력은 에피소드와 함께 인물들의 이야기가 잘 어우러진다는 것입니다. 짧은 에피소드들을 통해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며 그 이야기 속에서 응답실과 소방과 경찰의 역할과 구조 활동이 잘 그려집니다. 거기에 주요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한계, 고민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해결, 치유, 해소되는 과정이 잘 그려지면서 다양한 재미를 주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911 시즌 1의 아쉬운 점은 굳이 뽑자면 등장하는 사건 에피소드들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단순 분량을 채우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소방과 경찰의 역할과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도 새로운 매력이 있긴 합니다. 드라마 911 시즌 1을 짧게 소개한다면 에피소드의 매력과 등장인물들의 매력이 잘 어우러지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응답하라 1988입니다. 국내 기준 2015년 TVN을 통해서 방송을 시작했으며 총 20부작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이며 드라마의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88년이 주요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네 문화, 골목 문화가 있던 시기의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성덕선은 3남매 중 둘째로 무서운 언니와 어딘가 쭈그란 남동생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둘째라는 서러움과 누구도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덕선에게는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친하게 지내는 4명의 남자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까칠하지만 은근히 챙겨주는 김정환, 바둑 프로기사로 놀라운 집중력과 실력을 보여주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허술한 최택, 공부도 잘하고 만능이고 따뜻한 면모까지 가진 성선우, 유쾌하고 거침이 없는 류동룡까지. 성덕선이라는 인물이 이 4명의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사춘기를 겪고 성장하고 연애까지 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매력 첫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각 캐릭터들의 개성이 확실하고 그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좋아서 극에 몰입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었고 인물들과 사건에 몰입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매력 두 번째는 잘 표현된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당시의 컨텐츠부터 문화, 시대상을 잘 표현하면서 1988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1988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 대한 감성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아쉬운 점은 비교적 흐름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전개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고 이전 시리즈에서부터 보여줬던 남편 찾기라는 컨텐츠를 위한 다소 답답한 흐름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짧게 소개한다면 캐릭터의 매력과 시대적 표현이 인상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호텔 델루나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TVN을 통해 16부작으로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최고 시청률 12%를 기록하며 흥행했던 드라마이며 호러, 판타지, 로맨스 장르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지은, 여진구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며 귀신이 저승으로 가기 전 머물다 가는 호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만월은 호텔 델루나의 사장입니다. 호텔 델루나의 과거 이름은 달의 객잔이었고 달의 객잔은 죽은 사람들이 이승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을 풀 수 있는 귀신을 위한 숙소입니다. 장만월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달의 객잔의 사장으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망자를 맞이하고 그들을 무사히 저승으로 보내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만월은 이 과업을 무사히 마쳐야만 소멸이 아닌 저승으로 떠나 안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장만월은 과거 다른 세력의 견제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 사륙에 대한 업보로 인해 달의 객잔의 주인이 되어 망자를 위로해야 하는 과업을 받게 됩니다. 구찬성은 호텔리어입니다. 무난하게 성공을 향한 루트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만월에게 잡혀서 호텔 델루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장만월이 구찬성을 무작정 잡아온 것은 아니었고 구찬성의 아버지가 과거 실수로 장만월과 엮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구찬성을 미래의 담보로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찬성은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귀신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도 두렵고 마주하게 되는 귀신들의 사망 당시 모습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다양한 감정이 생기게 되면서 호텔 델루나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호텔 델루나에 머물게 된 구찬성과 호텔 델루나의 주인인 장만월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서로에게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 쌓인 감정으로 인한 다양한 사건들이 생기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매력은 에피소드를 통한 다양한 재미를 준다는 점입니다. 등장하는 귀신들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로 인해 지루하거나 반복되는 흐름 없이 새로운 재미를 계속해서 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주요 인물들의 캐릭터가 잘 보여지고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를 통해 마지막 엔딩이 주는 감정을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호불호 요소는 엔딩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라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점은 비선호 혹은 불호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텔 델루나의 엔딩은 극에 어울리게 깔끔하고 인상적인 엔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호감에 가까웠습니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를 짧게 소개한다면 다채로운 스토리가 있는
매력적인 판타지 호러 로맨스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멜로가 체질입니다. 국내 기준 2019년 JTBC를 통해 방송된 16부작 드라마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으로 유명한 이병헌 감독의 작품이며 방송 당시 시청률은 저조했지만 OTT와 다양한 매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매니아층을 보유한 로맨틱 코미디 작품입니다. 이은정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전 작품이 대박났고 그로 인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 작업을 하면서 연인도 생겼지만 연인이 병으로 사망한 이후 크게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었고 그런 이은정을 위로하고 그녀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친구인 임진주, 황한주, 그리고 동생인 이효봉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임진주는 드라마 작가입니다. 보조 작가 일을 하고 있으며 전 연인과의 끈질긴 연애를 끝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조 작가에서 잘리게 되며 막막함이 더해지고 있던 그때 똘끼 가득한 드라마 감독인 손범수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드라마 작업도 연애도 하게 됩니다. 황한주는 9살짜리 아들을 홀로 키우는 돌싱입니다. 드라마 제작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후배인 추재훈과 함께 상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절친인 이 세 사람이 각자가 가진 상처와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상황들에 대한 수다와 극복이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 매력 첫 번째는 다양한 삶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임진주를 통해 삶에서 겪는 다양한 일상적인 상황이 다뤄지고 이은정을 통해서 삶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감정적인 공백처럼 큰 사건들이 다뤄집니다. 황한주를 통해서 삶에서 책임감과 역할이라는 요소가 잘 다뤄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그려지며 다양한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매력 두 번째는 연애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3인방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연애를 통해서 서로에게 잘 맞는 연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임진주와 손범수를 통해서는 티키타카가 돋보이며 이은주와 김상수를 통해서는 개성이 강한 상대에게 끌림과 변화가 보여집니다. 황한주와 추재훈을 통해서는 연애로 향하는 감정과 연애로 완성되지 않는 감정선을 보여주며 다양한 연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멜로의 체질 호불호 요소는 극의 진행 방식입니다. 대놓고 이 작품이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또 다른 극임을 보여주는 장치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에 비해 무겁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 그리고 나레이션과 제작진 고유의 개드코드는 호불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느꼈고 그로 인해 큰 재미를 느낀 작품입니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짧게 소개한다면 삶과 로맨스를 무겁게도 가볍게도 잘 표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오였습니다.